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관련해 출입이 통제됐던 보성의 마을이 생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등 메르스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회 흥행에 걱정이 커졌습니다. 새정치연합혁신위가 광주에서 이틀째 머물며 당혁신안 구상에 몰두한 가운데 오늘 1차 혁신안이 발표됩니다. 전남도청이 남학으로 이전한 지 10년 만에 남학 신도시 전입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유대회 흥행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며 이메일로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북한 대학스포츠연맹 정극만 회장이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에릭 생트롱 사무총장에게 보낸 영문 이메일입니다. 남한 정부가 서울에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를 발표하는 등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들먹여 남북관계를 극한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이번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하게 됐음을 알린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이 이메일을 받은 유대회 조직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회 흥행도 흥행이지만 북한 불참이 확정된다면 이제 개막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대회 운영에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참가하지 않으면 조추첨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이건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조직위원회는 하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북한의 참가를 기대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6개 개인 종목과 2개 단체 종목에 108명의 선수와 임원을 파견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이어 북한 선수단 불참이라는 대형 악재가 불거지면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유대회 성공 개최 여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북한이 광주 유대회 조직위에 대회에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보낸 데 이어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도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북한이 지난 20일 이메일로 우리 측에 불참을 통보한 데 이어 어젯밤 7시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도 불참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조직위와 연맹에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혀오면서 북한이 유대회에 참가할 가능성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북한의 불참 통보뿐만 아니라 메르스 여파도 개막을 앞둔 유대회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가 규모는 역대 최대라는데 그래도 몇몇 선수들은 예전과는 달리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홍콩 체육당국이 광주 유대회에 참가할 선수단 규모를 줄였습니다. 당초 100여 명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선수들에게 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더니 체조와 펜싱 등 6개 종목에서 27명이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체육당국도 광주 유대회 참가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홍콩과 대만은 메르스 사태 이후 자국 국민들에게 한국 여행을 자제한 나라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회인 2017년 유대회가 타이베이에서 열리기 때문에 대만은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자 리듬체조 세계 랭킹 1위인 러시아의 마르가리타 마문 선수가 이번 대회에 불참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마문 선수가 세계 챔피언십 대회를 앞두고 메르스 감염 걱정 때문에 유대회 불참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 세계 선수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실전 훈련이나 기량 점검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지만 부상 위험 등을 이유로 출전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를 열어서 유대회 메르스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오늘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선수촌 미디어 공개 행사를 갖습니다. 오늘 행사는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종합정보센터와 선수촌 병원, 선수촌 식당 순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선수촌은 크게 국제구역과 주거구역, 심판구역으로 나뉘는데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3,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과 함께 서양식과 한식, 한랄식 등 5종 300여 가지 음식이 선수단을 위해 준비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더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 늦게는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니까요. 당분간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해안과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데요. 고흥의 가시거리가 110m로 시야가 무척 짧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 격리마을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왔고 보건당국의 관리 대상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마을 길목에 설치됐던 통제선이 철거되고 경찰과 보건당국 관계자들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보름 가까이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마을 주민들. 조촐하게 마련된 축하 자리에서 밝게 웃으며 서로의 고생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 오고 풀려서 이제 마음대로 나가고 그런 게 좋더라. 아픈 양반 태어나고. 우리 보지마. 아니 진짜 좋아. 재밌어. 춤도 췄어. 영농철 한창 농산일을 챙겨야 할 때 논밭에 못 나가본 곳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 누구 하나 탈이 나지 않은 것이 가장 반갑습니다. 이제는 외지에서 손님들도 많이 찾아와 위축된 시골 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사람도 만나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뭐. 좋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돼. 광주 전남 지역의 현재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69명. 전날 180여 명에서 100명 이상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확진 환자는 1명도 없고 시설 격리가 4명, 자택 격리자 25명, 능동 감시가 40명 등입니다. 다시 메르스 청정지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광주 전남이 메르스에서 한숨을 돌리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잠복기를 넘겨 메르스 확진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광주시가 격리 해제된 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이 넘겨 격리 해제한 125명을 대상으로 의심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매일 한 차례씩 유선 전화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능동 모니터링을 이번 주 26일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새정치연합혁신위가 광주에서 이틀째 당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동안 행태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당내 기득권 구조 타파를 위한 혁신안을 내놓게 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민심이 혁신이니 민심을 실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혁신위원회가 광주시의원, 지역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 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과거 4차례 혁신위원회가 말에만 그쳤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체성과 원칙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혁신위 활동의 내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혁신이 호남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당내 혁신을 넘어 야권 전체의 재편을 통해 수권 정당의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남을 대상으로만 혁신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 원칙과 공정한 룰에 의한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실천 여부가 혁신위원회 활동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당의 근간이자 뿌리인 광주와 호남이 제대로 된 혁신안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를 위해서, 호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시민과 당원들이 함께 당의 현재를 진단하고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백인 원탁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책임과 리더십 부재, 민심과의 유리, 불공정한 운영 시스템 등 현재 당이 직면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당내 기득권 구조 타파를 위한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지도부와 의원들의 태도와 수용 여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그동안 계속 미뤄져 왔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담기구가 대폭 축소된 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대로는 무늬만 국가 소속 기관이지 우려했던 법인 하나 다름없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담기구는 예상보다도 훨씬 축소된 규모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전문 임기직 18명을 포함한 50명,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단 8명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400여 명, 운영 인력만 해도 최소한 80명에서 100명가량이 필요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전 당장 역시 2급 국장급으로 검토 중입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런 위상과 인력으론 예산 확보도 어려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무력화되고 말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그 위상에 첫째 심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국가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원래 그 개정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더구나 이렇게 정부 조직이 축소되면 아시아 문화원 법인의 기능 대부분을 맡기는 형태, 그러니까 사실상의 법인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무늬만 국가기관으로서 문화전당이 되는 것이지 사실상 기능과 역할은 전부 문화원에 위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년을 발목 잡혔다 어렵게 통과된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해하는 정부 검토안에 지역 정치권은 무슨 역할을 했냐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지역 교육 관련 단체가 중고등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교와 지역을 사회화시키고 사교육의 의존도를 높이는 반교육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시민 모임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가 실시되면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과 강제적인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하 여검사에게 성희롱 반언을 한 뒤 사직서를 낸 전직 부장검사가 광주에 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A 전 부장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심사를 거쳐 광주 지역에서 변호사 등록을 마쳤습니다. A 전 검사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아 사표를 냈던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 등록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방식으로 교육기관 납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잇따라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기관 기자재 납품업체 3곳을 부정당 업체로 규정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도서나 학습 준비물 구입 계약 과정에서 담합 입찰을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은 동일한 인터넷 주소로 급식 사업에 불법으로 입찰해온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5위에 오르며 드디어 중위권 진입에 성공한 기아 타이거즈. 이 5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이번 주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납니다. 리그 1위 NC와 3위 두산을 차례로 상대합니다. 이번 주 NC전이 난관입니다. 기아가 2승 7패로 열세에 있는 데다 NC의 최근 분위기는 상승세입니다. NC는 지난주 KT와 하나를 상대로 선발 4연승을 거두고 리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강팀 NC와 맞붙기 위해서는 먼저 공격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김주찬과 필히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타선에서 기존의 중심 타선인 이범호와 나지완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NC에 맞서는 마운드는 스틴슨, 서재흥, 김진우로 이어질 계획인데 김진우가 팔꿈치 부상으로 빠지면서 선발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홍건희, 김병현 선수가 대체 선발 후보로 예상되는데 좌타자가 많은 NC 타선을 고려할 때 홍건희 선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말에는 안방에서 두산과 만납니다. 기아가 두산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리그 3위의 두산이지만 4승 4패로 동등한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주말 경기는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이 불참을 통보한 가운데 체육인들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 체육인들은 성명을 통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남북이 두 손 맞잡고 참가해야 한다며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북측 선수단이 광주 유대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메르스 청정 지역인 광주에서 지역 체육인들이 대회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가 광주 유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어제 광주시청을 찾아 유대회 응원을 위해 강원도민과 초량도민 등 2,300여 명의 강원 서포터즈단을 구성해 유대회 기간 동안에 열리는 각종 경기에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광주시가 응원에 나서는 등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오후 6시 30분 마산구장에서 NC와 시즌 10차전을 치릅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수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기아는 스틴슨을, NC는 스튜어트를 선발로 내세우는데요. 한국 무대 첫 선발전을 치르는 스튜어트를 상대로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야구의 쓴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전남도청이 남학으로 이전한 지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양현승 기자입니다. 남학 신도시 조성 10년 동안 가장 큰 인구 변화를 보인 곳은 무안군 삼양읍입니다. 매년 4, 5천 명씩 전입 인구가 늘면서 지난 5일 드디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남학 신도시 개발, 오령지구 개발 등에 힘입어 남학 인구는 머지않아 4만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안군과 목포시를 합한 무안권 인구 역시 지난 2004년 말 30만 4천 명에서 32만 1,000명으로 1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남학 신도시 주민의 63%는 목포시, 10%는 영암군에서 전입했고 도청을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유입한 인구는 8.6%에 불과했습니다. 도청에 이어 교육청과 경찰청이 이전하는 등 공공부문 효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됐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인구 증가폭 감소가 시작되면서 도청 이전 효과는 사라지고 지역 경기에 장기 침체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도청 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광산업과 도시재생, 제2프로젝트 사업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행정기관이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또 남학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 생활여건 개선과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새정치연합 이계호 의원은 대정부지리에서 이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예산 400억 원이 불용 처리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 주장대로 광주 송정 목포 구간을 기존선 계량으로 할 경우 장기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관이 직접 기본계획 변경을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수시가 10년 내에 세계적인 부자 도시가 될 도시로 꼽혔습니다. 미국 CNN 머니는 최근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는 2025년까지 1인당 GDP 기준 세계 10대 부자 도시에 들어갈 후보 도시로 국내에서는 화성시, 아산시와 함께 여수시를 꼽았습니다. 맥킨지는 여수산전 등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엑스포 개최로 대외 이미지가 크게 개선된 점을 들어 여수를 10대 부자 도시로 꼽았습니다. 맥킨지는 이 밖에도 노르웨이 오슬로와 카타르의 도하, 중국 마카오 등도 10대 부자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3도 수군 통제형 본영이었던 여수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수시가 이 같은 유적 가운데 진남관 주변 동헌과 임진왜란 승전길 복원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군자동과 동산동 일대 5,900여 제곱미터 부지. 지금은 주택가로 변했지만 이곳에는 임진왜란 때 3도 수군 통제형 동원이 자리했습니다. 동원 안에는 지난 1910년까지 여수군청으로 쓰다 소실된 운주언터가 있습니다. 여수시가 이곳 발굴 조사를 벌이고 문화재 지정을 거친 뒤 옛 동원 내에 자리했던 7동의 건물 복원에 들어갔습니다. 차질 없는 동원 복원을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한 주민과의 원만한 매입 협의와 고증자료 수집에도 나섰습니다. 동원 복원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소장하고 계시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복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진남관 주변 3도 수군 통제형의 성곽길을 정비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곽길이라는 사실을 현장 안내판을 설치해 알려주고 표지석도 따로 만들어
자산공원에서 이순신 광장에 이르는 2.7km 임진왜란 승정길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승정길이 완성되면 박람회장과 오동도를 찾은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헌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복원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헌에서 동문까지 복원되는 그러한 영역은 관광 코스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임진왜란 유적 복원 사업. 그동안 예산 확보 문제로 다른 사업 순위에 밀렸던 복원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도시재생과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한낮에 광주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시작될 텐데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 늦게는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우산 꼭 챙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해안과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데요. 특히 고흥의 가시거리가 110m로 시야가 무척 짧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짙은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거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무안이 27도, 목포 26도, 영암 29도, 곡성과 구례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고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큰 더위가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다음 달 상순쯤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